거수달기 4화 기록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안녕하세요, 프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 네, 저희 4화는 기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좋아요. 에피소드 제목이 좀 귀엽지 않았나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저희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저희가 계속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입을 모아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록이어서 이 기록에 대한 얘기를 또 한 꼭지 가져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갭 이어든 갭 먼스든 어떤 형태의 갭이든 간에 이 갭을 지탱해주는 데는 좀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의 경험들 좀 나눠보고 기록 뭐 하면 좋지. 근데 왜 좋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록을 왜 하면 좋은지 또 어떻게 해야 좋은지 같은 것들을 정답은 없겠지만 저희의 좀 경험들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 또 안 하다가 어떻게 하게 됐나 이런 얘기들 좀 두서없이 자유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생각해 놓고 어떤 얘기를 막상 할까 그쵸. 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뭔가 갭이라는 것과 기록이 좀 잘 연결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바로 떠올리지는 않을 수 있는 뭐 갭 이어를 가지면서 갭 먼스를 가지면서 그냥 뭐 잘 쉬거나 잘 회복하고 뭐 그렇게 쉬어가면 되지 꼭 기록까지 해야 돼? 라는 좀 의문도 들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소아님은 어떠셨어요? 평소에 어떤 형태의 기록이든 좀 하시던 편이었나요? 저는 일 기록 말고는 기록이라는 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일기를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사실은 일기장을 3월쯤 되면 안녕 빠이 하면서 어딘가 처박혀지는 일기장들이 되게 많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다른 방식의 기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진, 어쨌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진 기록을 다시 보느냐? 보지 않습니다. 네, 그냥 너무 좋다 하면서 그냥 좋을 때마다 좀 사진을 좀 많이 남겨보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번아웃 이후에 갭이어를 시작하면서 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봤던 책이 이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김신지 작가님의 책과 아무튼 기록인가?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록. 그 두 개가 저한테 엄청나게 큰 기록에 대한 좀 다른, 이렇게, 임팩트를 줬던 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갭이어를 시작하는데 기록을 왜 시작하지? 약간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갭이어 기간 동안 뭐 자아성찰이라든지 나에 대해서 정리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록이 필수예요. 맞아요. 뭐가 없으면 알 내 수가 손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네. 정리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록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되게 우연히 그냥 그 책을 보게 된 거였고 어쨌든 김신지 작가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신지 작가님이 기록에 대한 책을 냈네 하면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봤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책에 나온 건지 아니면 신지 작가님이 어디서 얘기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록하기 싫을 땐 지금에 하는 기록이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생각을 하면 미루던 일기도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쓰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좀 엄청 와닿았어요. 지금의 나를 기록해 놓는 것이 뭔가 하나의 루틴이나 아니면 뭔가 그래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쌓는 거, 이런 거를 넘어서 미래의 나한테, 과거에 네가 이런 모습을 가졌었다? 그때는 이런 결정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의 네가 이렇게 됐다? 라고 알려주는 어떤 작은
내가 지나온 과정들에 대한 이렇게 지표라든지 점이 어떤 점들이 찍혔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빙 자료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헨델과 그레텔이 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헨델과 그레텔이 막 여기 지나갈 때는 무슨 빵을 놓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지금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과거에 이런 결정들을 해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혹은 과거에 했던 그 고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지금의 고민들이 오히려 더 해소가 될 때도 있거든요. 이건 평생 가져가야 하는 고민인가 보다. 과거에도 고민했고 지금에도 고민하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았다면 그냥 이건 내 친구처럼 가져가는 고민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되게 쉽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우리는 지금 프렌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팟캐스트로 녹음을 하지 않는다면 이 대화는 다 휘발되거든요. 사실은. 그쵸. 우리의 각자의 기억 속에 각자의 방식으로 저장이 돼서 각자의 이렇게 미화된 어떤 아름다운 그림으로 저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의 기록이든. 그래서 뭔가 처음의 시작은 좀 개비어를 맞이해서 내가 좋은 기록을 쌓겠다 막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쵸. 네, 자연스럽게 저는 그 책을 많이 읽고 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 공부하는 책이나 여러 책들을 읽다가 이제 이런 기록에 대한 책들을 좀 보게 되면서 그 정말 다양한 방식의 기록 방식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늘 이렇게 일기 쓰기만 생각을 했구나. 다른 방식의 기록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인스타 막 계정을 막 여러 개도 만들고요. 그래서 뭐 그 운동하는 진짜 저만 보는 팔로워 아무도 없는 비공개로 막 뭐 하늘 사진만 모으는 계정도 만들고 뭐 운동하는 계정도 만들고 무슨 책 문장 모으는 계정도 만들고 이제 아카이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도 해봤다가 지금은 살아있는 게 지금은 이제 문장 메모하는 계정 말고는 없기는 한데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뭐가 저랑 맞는지 몰라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 책에 나온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좀 그냥 어쨌든 그 신지 작가님이 해주셨던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편지라는 게 저한테는 좀 그래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 기록들이 쌓이면 뭐라도 되겠지. 그러니까 거대한 뭔가를 하고 싶어서도 아니었고요. 그냥 나의 발자취를 이 일 외에 나의 발자취를 보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막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책이 소아님한테 좀 시작점 같은 거였군요. 저도 들으면서 그 그레텔 얘기 너무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올랐는데 일단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약간 막 앞뒤 옆을 알 수 없는 숲속에서 그 왜 길 표시를 리본 같은 걸로 해주잖아요. 약간 그쵸. 그거랑도 좀 비슷한 이미지다라는 생각했어요.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리본을 그 둘레길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내가 나한테 리본을 묶어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맞아 그런 것도 좀 되게 좋은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이 갭 땡땡의 갭 모먼트에서 기록이 왜 중요한지는 저는 좀 잊어버릴 수 있다. 라는 그 후련함이 사실 시작이었어요. 저도 기록을 진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제일 흔하게 일기 쓰는 거를 맞아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일기 안 썼고요. 저는 언제부터 안 썼냐면요. 초등학교 이후로 안 썼어요. 근데 그게 되게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안 썼던 게 뭐냐면은 초등학생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쓰는 게 숙제고 일기를 안 써오면 혼나고 일기를 써가면 거기에 선생님이 읽고 코멘트를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기자기한 거긴 한데 그때도 저는 내 일기를 왜 써오라고 강요하고 내가 일기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보여지는 일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꼭 그때 일기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꼭 그냥 오늘은 뭘 먹었고 오늘 학교에 갔다 와서 누구랑 놀았다 에서 끝나지 말고 교훈을 적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나요? 근데 모르겠네. 제가 초등학생 때 제 선생님은 그랬어요. 요즘은 일기 쓰기 숙제 없을걸요? 아, 그래요? 사생활 존중해 주시는군요. 그때는 막 이렇게 쓰지 말고 그래서 뭘 느꼈는지 쓰렴. 그래서 뭘 배웠는지 쓰렴이라는 코멘트가 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삐뚤어져서 나는 커서도 일기를 안 쓸 테야.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일기를 안 썼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안 쓰고 살다가 언제 한번 써야겠다라고 최초로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게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많이들 격리를 하고 또 저는 스타트업에 다녀서 재택을 되게 적극 장려하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달 동안은 회사 안 가고 계속 재택으로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서 안 그래도 집순이인데 합법적 집순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눈 뜨면 책상 앞에 가서 일하고 밤 되면 자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니까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 맞아. 이게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혀서 내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처음에 코로나 엄청 심했을 때 한두 달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진짜 모르겠다. 나에게 이 외부적인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출퇴근할 때는 내가 출근했다 집에 온다라는 그 감각이라도 있었지. 이젠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2달 동안 갤러리에 내가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 내 일상 어땠는지 나도 몰라. 여기에서 오는 그 뭐랄까 내가 되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쌓고만 있다. 어떤 이미지가 지금 저는 떠오르냐면요. 방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옷 벗은 거 여기 던져놓고 양말 또 그 위에 던져놓고 책도 그 위에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쌓이기만 하고 이게 너무 꽉 차서 방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면 일기를 써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일기를 그때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기록의 약간 시초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기록에 저에 대한 기록의 처음이다 보니까 몇 년 안 됐죠. 5년, 4년 이렇게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그래서 기록이 되게 갭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기록을 대신하면요. 일기를 쓰면은 좀 저는 용량이 비워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기억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끔 이제 기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경우가 있으면은 내 기억을 외주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백업해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사실 뭐 정리를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막 너무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한 달, 2달, 1년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찌꺼기가 남은 듯한 기분을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기든 어디든 쓰면은 일단 내 머리에서 빼서 이렇게 그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을 했으면 이게 내가 지우지 않는 이상 없어지진 않잖아요. 뭐 온라인에 해놓든 아니면은 그 실제 일기장에 써놓든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잊어버려도 돼요. 거기에서 오는 후련함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막 한 달씩 밀렸다가 꾸역꾸역 어떻게든 한 달치를 대충이라도 썼어. 그러면 나 이제 이거 잊어버려도 되겠다. 필요할 때 다시 찾으면 되지. 거기에서 오는 그 안정감 같은 게 저는 좀 있어요. 좀 특이한가요? 오, 신기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저한테 기록은 일기든 뭐 어떤 형태의 기록이든 내가 끌어안고만 있던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비워내서 그 비워내는 게 그냥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폴더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일은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뭐 나중에 나의 일 경험과 되게 뭐 도움이 되는 거다. 아니면 이 경험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분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저는 기록의 장점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리프레시가 된다. 기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야지 기록을 해서 뭘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저는 비워내는 용도로 기록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갭과도 그래서 되게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게 계속 쌓기만 하면은 숨 쉴 구멍이 없잖아요. 근데 이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기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쉼표를 한 번씩 찍어주는 거죠. 시즌제 얘기 한 번 했듯이 똑똑 끊어가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한 번씩 쏟아내고 잊고 있고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꺼내오면 되니까 그런 게 아마 갭으로서의 기록의 좀
좋은 의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저는 있습니다.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왜 프렌님 얘기를 되게 신기하게 들었냐면 저는 기억을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네, 되게 세밀한 것까지 기억을 잘해서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너 저번에 만났을 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가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이러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되게 기억을 좀 세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버겁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뭐 저한테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게 뭐 과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기록을 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점이요? 프레님이 말한 점. 이거를 여기다가 쓰고 나니까 내가 기억을 자연스럽게 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기억해야지 하지 않는데 일단 거기다가 써놓고 나중에 볼 수 있다는 이게 모르겠어요. 제 머리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만큼 모든 기억을 그렇게 다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일기 썼으니까 다음에 다시 이거 보면은 생각이 날 거다라는 안도감이 분명히 있는 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옛날만큼 모든 걸 다 제가 그렇게 기억의 끈을 다 이렇게 꽁꽁꽁꽁 잡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기억하게 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오히려 그거를 기록을 하면서 어머 이걸 이렇게 놔도 되는구나 라는 걸 거꾸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보내줘도 되는 거구나. 프렌님이 한 경험이랑 완전 반대로. 그래서 그게 너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번아웃이 올 때쯤에 이제 기록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일기나 이런 거는 그때쯤 시작한 게 맞고 그 전부터 제가 좀 그 기록을 해왔던 건 저는 문장 디깅하는 거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핸드폰에 늘 어디서 그렇게 캡처한 문장 책에서 보다가 좋은 문장 사진첩에 그게 진짜 많은데 늘 정리가 안 되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맨날 그렇게 쌓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번 화에 제가 추천했던 그 민미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집자님이 문장 메모하는 리추얼을 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디지털이 아닌 손으로 필사를 해서 메모지에 적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런 디깅한 문장으로 이제 일기까지 쓰는 그런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거, 손으로 글을 쓰는 재미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더 기록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기록에 대한 이제 그 퇴사를 하고 오히려 그런 기록에 대한 책을 읽어볼까 했던 것도 아마 그 손으로 쓰는 기록의 재미를 느껴서 그러면 이런 기록 말고 진짜 나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이 갭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갭의 기간 동안 나를 정리하는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이것도 다 똑같아요. 다음 번아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에 나를 위해 빵가루를. 네. 저번 번아웃 때는 이런 거가 힘들고 내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짓을 해봤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 번아웃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면 어차피 그 모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생각과 고민은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다 휘발되잖아요. 물론 내 안에 어딘가에 쌓여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막 뭐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듯이 막 이렇게 슝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슝 꺼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화면처럼 똑같이 리플레이하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약간 힌트
빵 조각이라도 남기는 마음으로 좀 기록을 하면 이 개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의 나한테 좀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되게 막연한 바람 같은 걸로 저는 그 갭이어 시작할 때 일기 같은 거를 좀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기록 자체가 하나의 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갭 모먼트를 보내면서 이것을 앞으로 또 올 수 있는 순간들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으로서 맞아요. 기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 이야기를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기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을 안 했던 분들 혹은 약간 아직 약간의 거부감?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자 어떤 기록을 했었고 또 하고 있는지 조금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아마 좀 더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먼저 좀 제가 했던 기록들 하고 있는 것들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까 수아님은 평소에 문장 기록을 풀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그 전부터 유일하게 하던 하나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전부터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하나의 습관은 그 콘텐츠를 보고 나면 감상평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꾸준하게 했던 기록이 요거 하나인데요. 제가 덕후여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보고 나면은 이거는 약간 불가항력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기록을 해야 했어요. 왜냐면은 덕후의 숙명입니다. 이거는 듣는 덕후분들 다 소아님 포함해서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내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느낀 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날아가요. 내가 뭐 영화를 만 원 주고 영화를 봤든 아니면은 뭐 콘서트 공연을 막 몇십만 원씩 주고 보러 갔는데 볼 때 너무 좋죠. 근데 이 기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내가 이 벅차오르는 감정은 지금의 나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그나마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저는 잊어버려도 된다에 그러니까 휘발되는 것을 좀 붙잡는다의 관점인 게 제가 또 하나 쓰는 표현이 이 감상평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도망가려는 문장을 붙잡는다라고 제가 혼자 보는 데에다 이렇게 어디다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날아가잖아요. 이 좋은 감상이. 이거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실제로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은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동안 핸드폰을 바로 꺼내서 와다다다다다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혼자 보러 다니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혼자 가야 돼요. 왜냐면 친구랑 있으면은 야 어땠어? 이렇게 대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혼영을 하러 가서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앉아서 다다다다다다 씁니다. 그때 나오는 모든 감상들을.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남아있으면 그 영화관 다시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서 쓰고요. 카페에 가서 쓰고요. 집에 가는 버스에 앉아서 씁니다. 약간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안 잡으면 날아가는 것들을 좀 끌어모으고 잘 모아놔서 넣어놓는 거에 되게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건 내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상이긴 한데 어쨌든 외부의 경험의 기록이죠. 그렇죠. 경험의 기록, 외부의 자극에 대한 기록이라서 제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영화 속에서 누가 뭘 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거니까 보통.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진짜 저도 일기 쓰기 시작한 거 그게 그나마 그 다음에 저에 대한 기록이었고 그 소아님은 손으로 문장 수집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한 반년 정도. 태블릿에 이제 요즘은 일기 템플릿 양식 같은 걸 많이 하셔서 맞아. 공유를 하나 받아가지고 예쁘게 손글씨로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제 손글씨를 못 봐주겠어요. 근데 이걸 그냥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는 건데 맞아요. 저는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다 디지털로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일기도 그냥 블로그에 그 비공개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비공개를 해놓고 거기다가 제가 일기를 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엄선해서 공개할 만한 것들만 인스타에 한 번씩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의 그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 주기가 있는데요. 그 비공개로 일기를 일단 써요.
그 옛날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방식대로 일기를 써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아침에 뭘 먹었고 일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 뭐뭐를 받고 뜨개질을 하다가 잤다. 이렇게 써요. 그거를 한 달 동안 써요. 하나의 블로그 글에 비공개로. 그리고 그거를 그것만이라도 쓴 게 어디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월 말에 한 번씩 결산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꼭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 부문의 어떤 것들. 이번 달엔 뭐 했고, 일상에서는 뭐 했고, 이번 달에는 덕질 뭐 했고, 이번 달에 어떤 영화나 노래를 감상했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써서 상단에 이제 써놔요. 그러면은 글 하나에, 블로그 비공개 글 하나에 결산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는 일별 기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 해놓으면 이제 월간 결산에서 좀 공유할 만한 꼭지들을 가져와서 인스타에 한번 뭐 2025년 8월 기록 이런 식으로 하는 저만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30일씩 쓰던 게 12달이니까 12개 월간 결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이 12개의 월간 결산을 가지고 모아서 연간 결산을 합니다. 저만의 작은 어워드를 하는 건데요.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뭔가 싶을 텐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 그 팟캐스트 설명란에 제가 링크라도 어떻게 해놓을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 땡땡이라고 해놓고 그쵸. 많이들 하죠. 맞아요. 12개의 월간 결산 중에 진짜 올해 이거 짱이었다 싶은 것만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월, 연 순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니까 월말이 되면 어쨌든 결산을 해야 되니까 일기를 그래도 매일은 못 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몰아서 쓸 수 있게 되고 왜냐면 이걸 지금 안 해놓으면 연말에 나 연말 결산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기억이 안 나.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번 호되게 고생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내가 연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기를 쓴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는 일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말 결산을 하는 게 중요한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취준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취준할 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코로나 때 아까 제가 말한 감정이 좀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비가 코로나가 한 번 있었다면 취준할 때가 또 한 번 그 고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터져나갈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그 상태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연간 결산을 그러니까 취뽀를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몇 번 해봤는데 일기를 안 쓴 상태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일기를 쓰고 그게 연간으로 가는 그게 자리를 잡힌 것 같아요. 연말 결산을 위해 맞습니다. 월 기록을 쌓고 월 기록을 쌓기 위해 월말 결산을 위해 또 일기를 쓴다. 맞습니다. 이런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한 일기 쓰기가 돼서 저는 이 방법을 여기저기 추천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다고요. 뭐 더 특별하게 뭐가 한 게 있냐 하면은 이제 갭이어 기간 동안 든 생각을 모아놓은 메모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개인의 단상이 들어간 나의 생각이 들어간 것들을 메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생각할 여유가 있고 자고 일어나서 뭔가 할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 들고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뭐 라디오를 들었는데 뭐가 좋았다 뭐 이런 진짜 자잘한 것들까지 하나에 저는 삼성을 그 갤럭시를 써가지고 삼성 노트 하나에 그냥 계속 모았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나중에 또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놨더니 어쨌든 그건 이제 주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단편적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좀 나중에 보니까 약간 내 생생한 갭이어 때 기록이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갭이어 일기라는 레터를 쓰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딱 3개밖에 없어요. 감상평, 일기, 가끔 하는 생각 메모 이런 식으로 크게 막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소아님은 어떤 식의 기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좀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 책에 정말 다양한 무슨 5년 일기장도 추천하시고, 뭐 데일리 일기장도 추천하시고, 음성 녹음도 추천하시거든요. 우와. 그래서 뭐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생활 소음, 뭐 요리 만드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대화 같은 거를 녹음을 해놓는, 왜냐면 엄마 아빠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더 많고 대화하지 않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엄마 아빠가 세상에 없어지는 나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이런 순간들을 녹음해 놓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와.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진 않았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엄청 다양한 이제 그 기록 방식과 노트와 뭐 디지털 뭐 이런 것도 추천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리가 된 것은 일하는 거에 대한 기록하는 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장 메모하면서 일기 쓰는 노트가 하나 있고, 모닝 페이지 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녁 일기 쓰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렌님이 말한 것처럼 아무 아이디어나 뭐 그런 거 막 자잘한 거 쓰는 노트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노트가 한 5개 정도 지금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굴리고 있다. 네,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제가 디지털로 하는 기록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아카이빙 하는 거. 그래서 문장을 아카이빙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렇게 모으는 문장들이. 왜냐면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글 쓸 때 그런 문장들이 되게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아까도 뭐 예를 들면 신지 작가님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문장들이 제 안에 남아있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문장도 있지만 좋았지만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 문장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저는 가끔씩 선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친구가 요새 뭐 번아웃인데 그럼 번아웃 이렇게 한번 쳐봐서 번아웃 문장 쫙 나오면 그중에 또 골라서 써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디지털로 하는 거는 일단은 그런 식의 아카이빙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손글씨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글씨를 잘 써서가 아니라 제가 디지털이랑 다 해봤는데 저는 손으로 쓰는 행위가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쓰고 나면 여기가 머리가 잘 지워지면서 머리에 있는 게 이 손을 통해서 여기 공체가 옮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모닝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가 갭이어 중간에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답답하죠? 회사를 안 다니고. 난 지금 놀고 있는데. 나는 팽팽팽 놀고 있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어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갭이어 초반에는 일부러 더 사람들을 안 만났거든요. 그럴 만한 체력이 없기도 하고, 굳이 저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정말 이렇게 진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의 약간 지금 힘든 상황들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트레스를 받을 게 없거든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데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이제 모닝 페이지를 써보면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모닝 페이지? 또 이제 궁금해지죠? 그게 뭔데? 하면 이제 모닝 페이지를 검색을 하면 바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웨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모닝 페이지라는 게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모닝 페이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모닝 페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갓생 사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갓생과 상관이 없고요.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이 모닝입니다. 오후 12시에 일어나도 그때가 내가 일어났다? 그럼 저는 그 시간이 모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쓰는 글 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책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게 막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다가 뇌과학자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기상하고 한 30분 정도는 뇌에 배리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무슨 생각을 하거나 할 때도 뭐, 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너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이렇게 저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인지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뭘 이렇게 약속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막 이런 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배려가 되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뭔가 막 글을 쓰면 그게 되게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뇌에 어떤 있는 무의식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는 좀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무의식적인 내 마음, 감정, 생각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쓰게 돼서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바라볼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썼는데 아유 욕을 아,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그러니까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고 있으니까 몸도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니까 이제는 다 나았나 보다 했는데 마음은 낫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다 지나가면서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들을 막 적으면서 사실은 내가 그때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나는 너무 막 속상하고 뭐 그 사람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서 막 뭐 쌍욕도 쓰고 뭐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며칠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고 그 마음의 답답함이 좀 사라진 것 같고 그 한참 욕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혹은 뭐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서 너무 신기한 건 저는 모닝 페이지 쓰면서 저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을 원래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혹시 대처를 못하면 안 되니까 막 플랜 A, B, C, D까지 막 미리 생각해 놓고 막 불안하면은 왜 이 불안을 내 원인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모닝 페이지가 아침에 써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잘 될 거야, 괜찮아 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되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저한테 되게 마음속 깊이에서는 해주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너 똑바로 해. 이런 말보다는 그래 너 고생했다. 열심히 살았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괜찮아. 걱정하는 거 지금 걱정 여기다 다 써버리고 잊어버리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저를 다독이고 응원하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쓰고 있는 거예요. 낯간지러울 정도로. 막 사랑한다는 얘기도 쓰고. 어머. 그래서 이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모닝 페이지의 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모닝 페이지 쓰면서는 제 독립 출판물 막 목차 같은 것도 나오고 아니면 이런 이제 뭐 프렌님이랑 뭐 하기로 했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는데 막 모닝 페이지 쓰다가 막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막 프렌님 우리 뭐 이거 해볼래요? 막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고민하던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 자체는 예술가가 창의성을 잃어버렸을 때 창의력을 찾는 도구로 모닝 페이지를 쓰세요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제 저는 써보니까 내 마음을 좀 비춰주고 나도 몰랐던 내 감정이랑 마음을 알게 해주는 너무 좋은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쓰고 있고 창의성은 가끔씩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넓게 보면 창의성이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나의 본능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는 게 사실 창의성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갭이어 기간 동안에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모닝 페이지에 계속 쓰다 보니까 독립 출판물 쓸 때 뭐 이런 얘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목차 이름을 이게 너무 구린데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되지? 막 고민했는데 갑자기 막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또 모닝 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그래서 약간 모닝 페이지는
그 챗 GPT까지는 아니나 저한테 뭔가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이어 기간 동안에 모닝 페이지 쓰면서 정말 많이 좀 생각의 방향이나 이런 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모닝 페이지는 좀 저의 내면을 계속 깊이 들여다보는 도구라고 하면은 문장 일기나 저녁 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네, 그래서 문장 일기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친 문장 중에 이렇게 오늘 이 문장이 제일 좋았다 하는 거를 보통 이렇게 메모지에 옮겨 적고 그 메모지를 이제 공책에 붙이고 그 문장을 왜 뽑았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저의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떠오른 생각 같은 걸 적어요. 아까 프렌님이 그 감동이었는데 놓치면 안 돼.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하게 난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라든지 그 페이지에 그 문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내가 하는 생각들 이렇게 적는데 그렇게 쓰면 어떤 게 좋으냐면 내가 원래 생각하지 않는 주제의 이야기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의 주제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근데 내가 혼자서 글쓰기를 하면은 원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쓰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익숙한 주제만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책에서의 나온 문장들이 그날따라 나랑 되게 떨어져 있는 문장을 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날은 좀 다른 방식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생각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고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모르고 있네?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더 읽어볼까? 막 이런 식의 또 다른 책을 고르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좀 생각의 방향성을 너무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저녁 일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오늘 뭐 했고 누구 만났고 어디 갔고 뭐가 맛있었다 우연히 뭐 카페에서 이 노래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저는 꼭 쓰는 게 잘한 거랑 아쉬운 거를 꼭 써요. 일기를 쓸 약간 때. 작은 회고 같은 네,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뭘 잘했나. 근데 잘한 것도 막 무슨 일에 대한 성과같이 잘한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내향인이라서 뭐 이렇게 잘못 나온 거 얘기를 잘 못했는데 오늘 뭐 잘못 나왔다고 얘기라도 해봤다라든지 뭐 밖에 진짜 나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산책을 다녀왔다라든지 약간 아주 작은 거 그런 거 잘한 거를 적고, 아쉬운 거는 너무 뭐 말해 뭐예요? 너무 많죠. 근데 아쉬운 것도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도 칸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인터뷰하는 법이라는 책을 장은교 작가님이 쓰셨는데, 그 장은교 작가님이 맨 그 인터뷰하는 법 말미에 그래도 일기를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통 하루를 반추하면 못한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계획만 뒷담화니 세워놓고 지키지도 못할 계획은 왜 세워놓고 막 이런 이제 뭔가 나를 나무라거나 혼내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했어. 약간 잘한 거랑 아쉬운 거 쓰는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서 좀 약간 아차상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을 그래도 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찜찜함이 덜해요. 뭘 많이 못했다, 막 자책한다. 왜냐면 저는 원래 좀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이건 했잖아. 그래도 오늘은 이것만큼은 지켰잖아. 뭐 이런 거라도 쓰면 갑자기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세팅이 된 건 아니고, 저도 갭이어 기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기록해봐, 저런 식으로도 기록해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꾸준히 못하네? 그럼 이건 나랑 안 맞나 보다 해서 치우고, 이렇게 시도했는데 이건 계속하잖아 하면서 이거는 나한테 잘 맞나 보다 하면서 계속하고, 근데 거기에 이런 거 하나 더 쓰면 어떨까, 이런 거 하나 더 쓰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한 5개 정도의 이제 노트를 쓰는 세팅이 된 거예요. 진짜 많이 쓸 때는 막 9개 노트까지도 썼었어요. 그러면 9개 노트마다 약간 주제나 포맷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컨텐츠 노트도 있었고,
컨텐츠 말고 그냥 좋은 거를 쌓는 노트도 있었고 뭐 아무튼 아주 뭐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욕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저녁 일기에 그냥 쌓게 했어요. 왜냐면 공책이 많아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제 이것도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이것도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안 하게 돼버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그런 단순한 내용들은 다 저녁 일기에 좀 이렇게 다 하나로 뭉쳐서 좀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쓰지 않아요? 아까도 그거 중요해요. 네, 프렌님이 뭐 가끔씩 밀린 일기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쓴다 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컨디션 좋고 막 매일매일 좀 굉장히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막 활기찰 때는 맨날 써요. 신나서 쓰는데 저도 이제 뭐 컨디션이 좀 다운되거나 뭔가 아니면 좀 마음이 힘들 때는 이 글 쓰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쵸. 기록하는 게 어려운데 그럴 때는 그냥 또 건너뛰기도 하고 아니면은 프렌님처럼 몰아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록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나는 맨날 못해.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원래 기록은 맨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것도 기록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고 뭐 분기별로 쓰는 것도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렌님도 이제 월말 결산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월 회고를 하거든요. 월 회고하고 뭐 그 분기 회고하고 반기 회고하고 연말 회고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뭐 제일 좋았던 거 결산 약간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살았나 해서 컨디션이라든지 저의 생각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런 것들도 맨날 안 써도 일주일에 하나씩만 써도 흐름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맨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갭이어 때 좋은 기록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지금 소아님이 쭉 해주시는 기록을 기록 얘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듯 저희가 약간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아님은 둘 다 너무 좋은 방식인데 소아님은 약간 기록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어떻게 나아갈지를 맞아요. 많이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제 기록의 의의는 약간 쏟아냈다. 짱 후련해. 나중에 다시 봐야지. 저 제 기록 나중에 그 연간 결산한 거 나중에 한 번씩 보거든요. 재밌어요. 그런 약간 그 좀 직관적인 후련함. 이거 버리지 않고 잘 아카이빙 해놨다에서 오는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의 기록 방식과 방향도 있는 거고 또 저런 식의 방식도 방향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고 나한테 좀 더 끌리거나 나한테 좀 더 자연스러운 거를 선택하는 문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슷한 기록을 하는 줄 알았지만 되게 또 결이 다른 기록.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좀 더 풍성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왜냐면 저도 그 기록을 좀 잘하고 싶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보통은 뭔가를 시작할 때 되게 잘하고 싶죠. 네. 근데 그때쯤에 이제 많이 보였던 건 그 프렌님 하는 방식에 이달에 이달의 영화, 이달의 음악, 이달의 음식, 이달의 친구 이런 거를 사람들이 월 회고 기록으로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프렌님이 말한 것처럼 그걸 싸? 아니 이번 달에 맞아요. 영화를 하나만 보면 이달의 영화인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안 보면 이달의 영화에 쓸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프렌님은 컨텐츠를 너무 좋아하고 그 리뷰를 쓰는 걸 너무너무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게 풍성하잖아요. 그런 재료가. 근데 저는 가끔 본단 말이죠. 가끔 보고 오히려 음악 듣는 거를 음악 디깅하거나 이런 걸 훨씬 좋아하니까 음악 같은 경우는 내가 쓸 말이 많은데, 영화? 아예 안 봤어. 쓸 영화가 없어. 드라마? 안 봤어. 쓸 드라마도 없어. 뭐, 책 같은 경우도 저는 병렬 독서를 하니까 이게 완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의 책이라고 써도 괜찮은가. 약간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달의 문장은 내가 아주 기깔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저한테. 나는 왜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일까. 근데 이제
나만의 방식에 나한테 맞는 방식의 기록들을 계속 쌓고 나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했던 남이 정해준 맞아요. 기준인 거예요. 맞아요. 남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괜히 나도 그게 좋아 보이고 저런 거 쌓으면 나도 연말 결산할 때 올해 25년에 나한테 가장 좋은 영화, 뭐 가장 좋은 드라마 이런 거 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인스타에 내 맘대로 월말 회고인가? 이런 식의 타이틀로 해요. 그래서 매달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매달 같은 기준도 아니고 어떨 때는 음악이 뭐 제일 좋았던 음악이 있었던 달도 있고 없었던 달도 있고 왜 없냐면 음악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좋은 음악을 디깅을 못한 거야. 만나지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음악이어도 왜 이번 달에 특히 너무 와닿아서 막 주구장창 듣는 음악이 있는 때가 있고 아니면 뭘 들어도 감흥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없는 거가 그냥 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막 포장하려고 일부러 막 뭐라도 들었을 거야 하면서 막 기록을 뒤지는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살겠어. 루틴하게 내가 콘텐츠를 못 보는 사람인 거를 인정을 하고 그냥 그달의 나를 기록하는 거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달의 나를 기록하면 되지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회고를 막 해요. 그래서 제 인스타에서 회고를 보면은 맨날 그 항목이 비슷한데 그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뭐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막 길게 써놓고 어떤 달은 뭐 일에 대해서 막 배운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쓴 달도 있고 어떤 달은 막 컨텐츠 열심히 봤나 봐. 그래서 뭐 이달에 이번 달에 뭐가 좋았고 막 컨텐츠 추천하거나 공간 추천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갭이어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맞는 기록 방법을 좀 찾아내고 저에 대해서 많이 디깅하고 정리하는 기록들을 하면서 이제는 저한테 맞는 기록법을 찾아서 아주 편안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들이 막 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기록을 어떻게 해야 잘해요? 어떻게 해야 좋은 기록을 해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맞는 기록 방식이 다 다르고 나한테 맞는 주기도 다 다르고요. 맞아요. 뭐 저희는 이제 글이 좀 더 편한 사람들이라서 주로 글의 형태로 문장의 형태로 기록을 하지만 사진만 그냥 아무 멘트 없이 저는 그 일기 일주일에 몰았을 때 저도 가끔 일기 쓰기 싫을 때 그냥 사진만 찍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 보면 이랬지라고 다시 복귀해서 일주일치 일기를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면 진짜 그런 글 없이 그냥 사진만 찍어도 되고 뭐 영상이 더 편한 분들은 사실 영상으로도 요즘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음성 그것도 너무 녹음도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록 방법이 있고 저도 그 연말 결산할 때 저도 영화 한 편도 안 본 해에는 올해 영화 없었다. 영화를 안 봤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 뮤비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딱히 인상 깊은 뮤비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 항목을 그냥 지워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게 취사 선택을 하고 내가 느낀 게 없으면 느낀 게 없다라고 쓰고 안 봤으면 안 봤다. 올해는 이번 달에는 뭐가 더 좋았다. 이런 내 마음이 향하는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사실 기록이지. 저희가 아직도 선생님한테 검사받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좀 기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밖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의 마음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고 기록 계정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근데 대체로는 엄청 성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기준이 너무 높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블랙 저널을 엄청 쓰고 싶어가지고 그 블랙 저널 하시는 분들의 인스타 계정을 진짜 많이 보고 막 그 유튜브도 엄청 보면서 막 다 따라했는데
저랑 안 맞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블렛 저널이 약간 그 어떤 주제를 내가 정해서 만드는 노트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뭐 독서 트래커도 쓰고 운동 트래커도 쓰고 그다음에 뭐 주간 일기를 쓰는 칸을 뭐 만들었어. 근데 다음 달 되니까 이거 다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는 음식 관련해서 식사 기록하는 트래커를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일간 다이어리 칸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달 세팅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 저는 그 세팅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가 보다 했는데 그 세팅도 내가 진짜 쓰고 싶은 세팅을 해야 되는데 다 그런 인스타에 너무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 다 채워져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를 보니까 나도 그냥 그 페이지를 갖고 싶은 거지 내가 진짜 쓰고 싶으냐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뭔가 그 기록을 하고는 싶은데 그리고 이 갭이어 동안만이라도 기록이라는 걸 좀 시도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자꾸 마음이 왜 시작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매일 써야 된다는 해부트 지우기로 했잖아요. 매일 써야 된다라는 그 해부트를 내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진짜로 남기고 싶은 게 뭔지 딱 하나만 생각해 보는 것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 요즘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샤워하면서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샤워하면서 든 생각만 모아도 뭐 좀 나오겠다 너무 이런 좋다. 생각도 들었고 자,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하는 게 사람들이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한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꾸준히의 주기가 보통 매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이게 꾸준히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것과 자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게 자주 하는 거고 꾸준히 하는 거는 매일 하든 2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했으면 그게 꾸준히인 거지 매일매일 해야만 꾸준히가 아니라고 저는 최근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나의 템포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 템포와 그 방식을 찾으면 되는 거지 난 저 사람처럼 매일 올려야지 이거는 너무 나를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내리는 기준이니까요. 그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준인 거고 나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는 게 아마 모든 기록의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끝을 안 내면 계속 난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포기 안 하면 꾸준히예요. 그게. 내가 종료다. 더 이상 나는 이 기록을 쌓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어디 발표하지 않는 맞아. 이상은 온고잉 중이라고 그냥 생각을 맞아, 하고 맞아. 텀이 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저는 한동안은 그래도 이게 기록이라는 게 좀 그래도 습관으로 좀 잡히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을 때나 좀 제가 잘 안 움직일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 작심삼일 합니다. 3일만 해. 3일만 해도 돼. 왜냐면 이게 내가 언제 한 달 동안 일기를 써? 이 생각하면 진짜 쓰기 싫어요. 맞아. 그러면 그 단위를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번 주만 써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이번 주도 버거울 때가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3일만 해. 3일도 안 돼요? 오늘만 해. 오늘도 안 돼? 5분만 써. 저는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거든요. 근데 보통은 5분만 써. 5분만 해. 하잖아요. 5분으로 안 끝나. 맞아요. 시작이 어렵지. 맞아요. 네, 그래서 앉아서 일단은 5분만 써보자. 그래서 심지어 5분 타이머도 해놔. 근데 5분 타이머 끄고 계속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재즈 피아노 배울 때도 연습하기 싫을 때 3번만 쳐. 근데 3번 치면 이제 손 풀려서 재밌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10번도 하고 20번도 연습하는 거고 아니면 5분만 해. 딱 5분도 그것도 5분도 너무 하기 싫으니까 5분 전에 그만둘까봐 5분 타이머를 해놓는 건데 하다 보면 늘 5분 이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하기 싫다. 그 마음 너무 뭔지 맞아. 잘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만 하세요. 맞아요. 한 개만 오늘 하나만 쓰고 아니면 진짜 너무 하기 싫으면 5분만 쓰세요. 이 5분을 기록하지 않고 지나간 것과
기록을 하고 지나간 것에 결과가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남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기록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괜히 이걸로 에피소드 제목을 정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안 하면 5분 안 하면 까먹지만 5분 하면 5분 어치만큼은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내가 지금 기억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뭐랄까요 성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무슨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쓰기 싫지만 일단 문장을 시작하면 사람의 본능상 그 문장을 끝마치고 싶게 된대요. 그래서 쓰기 싫어도 일단 쓰기 시작하면 쓰게 돼 있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거랑 너무 잘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면 여러분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시작한 순간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내가 종료를 선언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좀 기록에 대한 얘기들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쉽게 접근하려면 한없이 쉽지만 또 어렵게 접근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여서 좀 뭔가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증하듯이 오늘 좀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뭐 더 추천해주고 싶거나 알려주고 싶은 이렇게 하면 나는 좀 더 좋더라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수아님?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다양한 기록을 추천해 주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지 작가님 책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서 아 기록이 이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간 5년 다이어리 같은 경우 10년 다이어리 이런 거는 줄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10년치가 있으면 한 연도에 한 두세 줄밖에 못 써요. 하나의 공책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오늘 프렌님이랑 팟캐스트 녹음을 했다. 몇 화는 잘 된 것 같고 몇 화는 아쉬웠다.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는 일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기록을 못하면 그렇게 약간 3년 일기장, 5년 일기장, 10년 일기장 이런 거를 사서 3년 일기장은 약간 위험도가 있는 게 3년이라서 한 연도에 한 5, 6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 언제 써? 10년 언제 써? 라고 생각이 들지만 2줄만 써도 되는 거면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기록 방식이 있으니까 저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도 추천하고 아무튼 기록이라는 책도 저는 그 작가님이 너무 그 기록에 대해서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되게 동기부여가 팍팍 돼요. 그래서 그 아무튼 기록도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냥 혼자 하기 어려우면 많잖아요. 블로그 맨날 뭐 올리기 이런 챌린지 모임 같은 것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글쓰기 모임도 있고 그냥 기록 인증하는 챌린지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서로 혼자는 못하니까 인증하는 이런 모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모임에도 한번 해보고 저런 모임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기록도 해보고 내가 디지털이 맞는지 아날로그가 맞는지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갭이어 동안에는 시간이 많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친구랑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은 경험을 쌓고 시도를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기록을 좀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인생에 쉼표를 지금 찍자라고 결심을 했다면은 쉼표 그 자체로도 좋지만 여기에 기록이 곁들여지면 훨씬 그 시간이 뭐랄까요 입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의 경험이 누적되기도 하고 아니면 저처럼 정리에 좀 더 의의를 두시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 나의 지난 삶을 정리하고 좀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소아님처럼 약간 앞으로의 길을 더 찾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 기록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이 기록이라는 거에 이 자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이 갭 모먼트를 가지는 중간에 이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이 갭의 시간을 가지는 데 되게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기록을 좀 접하면은 뭔가 숙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라기보다는 나에게 좀 더 필요한 방식의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프렌님 얘기 듣다 보니까 기록을 하면요. 이 갭이어라는 하나의 챕터를 잘 마무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앞서서 이런 이전의 화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지난 시간인데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둘 다 기록을 해서 그 순간들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맞아. 아, 그때 내가 어떤 기록했었지? 한번 보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나는 어떤 기록을 하고 있지? 또 보면 또 그게 새록새록 떠오르니까, 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써져 있으니까, 그 읽으면 또 그때의 마음이 막 맞아요. 새록새록 오거든요. 제가 말했죠. 외주 준다고. 기억 외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하시는 게 어쩌면, 갭이어 보내면서 난 하나의 또 챕터를 잘 마무리하고 아까 앞선 화에서 왜 우리 시즌제 얘기를 했듯이 이번 시즌은 이 갭이어로 이제 끝났어. 마무리 잘 됐어. 딱 뚜껑을 잘 덮고 새로운 챕터, 새로운 시즌을 또 이렇게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맞아요. 친구면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기록에 대한 얘기 오늘 쭉 해보면서 다 까먹는다. 기록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좀 들으면서 기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다 일기도 사실 또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그럼요. 또 어느 정도 지나서 이거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또 실시간으로 또 저희는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방식의 기록에 또 해보는 것도 너무 좋고 이 네. 저희의 실시간 기록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는 것도 저희한테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4화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다음 이제 5화, 6화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응원이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번 화는 각자의 인스타그램 링크를 좀 남겨둘 테니 맞아요. 우리가 어떤 기록을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슥 들어와서 또 구경도 해보시고 용기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개버커 수다 얘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